많은 분들이 걷기에서는 숫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10,000보를 못 걸으면 죄책감이 들고 피곤한 날도 억지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 숫자를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건강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의 기준은 단 하나,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오늘은 그 내면의 의사를 깨우는 걷기 방법을 가장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10,000보 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 10,000보를 걷는 것을 건강의 필수 기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10,000보를 못 채우면 괜히 불안해지고 내가 오늘 건강을 잘못 관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보라는 숫자는 의학적 연구에서 나온 값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기를 판매하던 회사가 제품 홍보를 위해 만든 단순한 마케팅 문구였습니다. 만보기를 팔기 위해 만든 숫자가 오늘날에는 마치 과학적 기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10,000보를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하거나 몸이 피곤해도 억지로 걸음수를 늘리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에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의학 연구는 실제로 몇 걸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2023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자마 인터널 메디슨의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루에 약 4,000보만 걸어도 전체 사망률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구간은 하루 7,000보에서 8,000보 사이였습니다. 10,000보를 넘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도 10,000보 신화는 사실 마케팅에서 시작되었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7,000보면 충분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걷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걸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음수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걸음수가 다른 이유도 분명합니다. 걷기는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지만 적절한 양은 모두 다릅니다. 연령, 근력, 발 모양, 체중, 관절 상태, 그날의 컨디션까지 모두 다르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이 약한 분이 하루 10,000보를 억지로 채우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이 충분한 분이라면 7,000보보다 더 걸어도 괜찮습니다. 걷기는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운동이 아닌 내 몸의 리듬을 알아가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걷기는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다. 자, 이제 걷기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는 다리만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의 성패는 다리가 아니라 발가락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가락이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 모세혈관이 자극되고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발가락은 작은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첫 번째 펌프라면 발가락은 두 번째 펌프입니다. 이 두 번째 펌프가 제대로 작동해야 심장까지의 혈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랫배까지 온기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휘어있거나 힘이 약하거나 신발이나 양말이 발가락을 누르고 있다면 이 펌프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몸이 더 피곤해지고 혈류는 더 떨어지고 추위와 저림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은 신경 쓰지만 양말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압박 양말을 신고 계십니다. 특히 발목을 강하게 조이는 고무줄 양말입니다. 양말이 발목과 종아리를 조이면
정맥과 림프관이 눌리게 되고 발 아래에 모여있는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만보를 걸어도 혈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 발목이 붓는 분들, 종아리가 무거운 분들은 양말 압박이 걷기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걷기의 질을 바꾸는 첫 번째 변화는 걸음수가 아니라 양말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걷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엄지발가락의 모양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져 있지는 않은지, 힘이 들어갈 때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엄지발가락은 발의 중심축입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걷기의 균형 전체가 무너집니다. 둘째, 발끝의 힘입니다. 발끝을 바닥에 살짝 눌러보세요. 그 힘이 안정적으로 버텨지면 좋습니다. 힘이 흔들린다면 발가락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발가락 근력이 약하면 발가락 펌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걷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의 압박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리는 신발, 앞코가 좁은 신발, 발목을 강하게 조이는 양말은 걷기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벌어지고 발목이 편안한 신발과 양말이 걷기 건강의 첫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한 분은 매일 만보를 걸었습니다. 기록은 늘어났지만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결리고 아침에는 더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걷기를 열심히 했는데 왜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발 검사를 해보니 좁은 구두를 오래 신어 엄지발가락의 힘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말 고무줄이 퇴근 후에도 깊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발목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펌프도 혈류도 모두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폭넓은 신발로 바꾸고 압박 없는 양말을 착용하며 하루 5,000보만 걸었는데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고 걷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분명히 걷기량은 줄었는데 효과는 2배로 커졌습니다. 차이는 걸음수가 아니라 발가락의 균형과 양말이 만들어주는 혈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걷기를 진짜 치유 걷기로 만드는 상원장의 1분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걷기 전 엄지발가락과 다른 발가락들을 가볍게 오므렸다 펼쳤다 하는 동작과 발가락을 눌러 지압, 마사지를 반복해주세요. 단 1분만 해도 발가락 펌프가 깨어납니다. 둘째, 발가락이 넓게 벌어지는 신발을 신어주세요. 앞코가 좁은 신발은 절대 건강 신발이 아닙니다. 발가락이 자유로울수록 걸을 때 혈류 흐름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셋째, 양말 압박을 점검해주세요. 발목을 세게 조이는 양말은 혈류를 아래에서 가둬두는 것과 같습니다. 발목이 편안한지, 자국이 남지 않는지, 붓기가 심해지지는 않는지 걷기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넷째, 걸음수보다 걷고 난 뒤의 기분을 확인해주세요. 걷기 전과 걷기 후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치유 걷기입니다. 반대로 피곤하고 무거워지면 그것은 노동 걷기일 뿐입니다. 걷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만보를 걸어도 발가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제대로 작동하고 양말이 발목을 자유롭게 해주면 3,000보라도 몸이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걷기는 매우 정직한 운동입니다. 걷고 난 뒤 몸이 맑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활력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발가락의 작은 균형 하나가 전신 혈액순환과 장기 기능, 그리고 마음의 활력까지 바꿉니다. 오늘의 걸음이 나를 치유했는지 확인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가 온몸과 마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원장의 자연치유 학교였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